이번 주말 잔드보르트에서 네덜란드 그랑프리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즌부터 이 서킷은 포뮬러 1 캘린더에서 사라집니다. 하필 그 마지막 대회에서 잔드보르트 역사상 처음으로 스프린트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홈 3연승을 기록한 페르스타펜은 올해 아직 우승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 주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왜 이번이 마지막인가? 이 서킷이 어떤 곳인가? 처음 열리는 스프린트가 무엇을 바꾸는가? 그리고 챔피언십 한도와 이번 주말의 변수입니다. 먼저 왜 마지막인지부터. 여기서 오해가 많습니다. 포뮬러 1이 네덜란드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대회를 주최하는 쪽이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잔드보르트 주최 측은 2024년 12월 4일 계약을 1년 연장하는 동시에 2026년을 마지막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해에 한 번씩 번갈아 여는 방안까지 테이블에 올랐지만 종료를 택했습니다. 대회 디렉터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민간 기업이고 대회를 계속 여는 기회와 그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저울에 올려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팬들이 우리 대회를 사랑해주는 바로 지금 이 결정을 내리고자 했다. 그 다음도 이미 정리됐습니다. 2027년과 2028년 자리는 포르투갈 포르티망이 대신 받았고 잔드보르트는 내년 여름 포뮬러 이 더블헤더를 유치했습니다. 8월 20일까지 번복이나 구제 소식은 없습니다. 그럼 어떤 곳을 잃는 걸까요? 잔드보르트는 1948년에 문을 연 북해 바닷가 모래 언덕 위의 서킷입니다. 길이는 4km 남짓, 코너는 14개, 결승은 72랩을 돕니다. 이곳에서 처음 월드 챔피언십 경기가 열린 건 1952년입니다. 그러다 1985년을 마지막으로 캘린더에서 빠졌고 다시 돌아오는데 36년이 걸렸습니다. 복귀를 이끈 힘은 한 사람의 인기였습니다. 페르스타펜이 등장한 뒤 네덜란드 팬들이 주황색으로 관중석을 메우기 시작했고 그 수요가 결국 서킷을 다시 열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회의 시작과 끝이 같은 이름으로 묶이는 셈이죠. 이 서킷의 상징은 뱅킹, 그러니까 옆으로 기울어진 노면입니다. 3번 코너 후계놀츠는 최대 19도, 마지막 코너는 18도로 누워 있습니다. 과거 포뮬러 1이 달렸던 인디애나폴리스가 9도였으니 2배 가까이 급합니다. 그냥 일정한 경사가 아닙니다. 설계를 담당한 이탈리아 드루머는 바닥에서 정점까지 각도를 점점 키웠고 그 비율을 피보나치 수열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차가 코너 안에서 그릇을 타고 도는 느낌이 나는 이유죠. 문제는 폭입니다. 옛날에 만든 트랙이라 좁고 추월이 거의 안 됩니다. 사실상 유일한 추월 지점은 진입이 넓은 1번 코너 타잔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토요일 예선이 일요일을 거의 정합니다. 여기에 바람이 얹힙니다. 모래 언덕 한 줄만 건너면 바로 북해라서 바닷바람이 모래를 트랙 위로 실어옵니다. 모래가 깔리면 그립이 떨어지고 바람 방향에 따라 세션마다 노면이 달라집니다. 그런 트랙에서 이번 주말 처음으로 스프린트가 열립니다. 올해 스프린트가 열리는 6라운드 중 5번째이고 잔드보르트에서는 사상 처음입니다. 스프린트는 짧은 레이스지만 포인트가 걸려있고 무엇보다 순서를 정하는 세션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추월이 안 되는 트랙에서 출발이 2번이면 사고와 역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집니다. 스프린트 주말은 연습 주행이 단 한 번뿐입니다. 금요일 낮 12시 반에 1시간 달리고 그날 오후 4시 반에 벌써 스프린트 예선이 시작됩니다. 토요일 낮 12시에 24랩짜리 스프린트, 오후 4시에 본 예선, 결승은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토요일 저녁 7시에 스프린트, 밤 11시에 예선, 일요일 밤 10시에 결승입니다. 핵심은 준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좁고 모래가 날리는 트랙에서 팀들은 1시간 만에 답을 찾아야 합니다. 챔피언십도 짚어야죠. 11라운드가 끝난 시점에서 선두는 메르세데스의 안토넬리 219점입니다. 2위 해밀턴이 169점, 3위 러셀이 160점. 선두와의 격차가 각각 50점, 59점입니다. 안토넬리는 올해 6번 이겼습니다. 그중 5번은 시즌 초반 연속 우승이었고 6번째 우승은 여름 휴식 직전 벨기에에서 나왔습니다. 20살 생일은 이번 결승 이틀 뒤입니다. 19살이 시즌 6승으로 챔피언십을 이끄는 상황 자체가 올해 포뮬러 1의 얼굴입니다. 여름 휴식 직전 2경기에서도 벨기에 우승 헝가리 3위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컨스트럭터에서도 메르세데스가 379점으로 페라리를 70점 넘게 앞서 있습니다. 맥라렌은 220점으로 3위, 레드불은 177점으로 4위입니다. 추격자들 사정은 다릅니다. 해밀턴은 챔피언십 2위인데 올해 우승은 한 번뿐입니다. 르클레르가 영국에서 한 번 이겼지만 페라리는 두 사람을 합쳐도 메르세데스와 70점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맥라렌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우승이 없었는데 여름 휴식 직전 헝가리에서 노리스가 올해 첫 승을 올렸습니다. 개선이 통했다는 신호를 읽히죠. 그리고 이번 주말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사람, 페르스타펜입니다. 잔드보르트에서 2021년부터 3년 연속 이겼고 그 3번 모두 폴 포지션에서 출발했습니다. 복귀 이후 5번의 잔드보르트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21년부터 3년은 페르스타펜, 2024년은 노리스, 2025년은 피아스트리, 최근 2번은 맥라렌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두 가지가 겹칩니다. 홈 히어로의 마지막 기회, 그리고 최근 이 트랙을 가장 잘 탄 팀이 맥라렌이라는 사실. 기록도 걸려 있습니다. 네덜란드 그랑프리 역대 최다승은 짐 클라크의 4승, 페르스타펜은 3승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이기면 동률이 됩니다. 그리고 대회가 끝나니까 이 기록에 도전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 페르스타펜은 우승이 없습니다. 폴 포지션도 없습니다. 109점에 포디움 4번이 전부입니다. 2016년 첫 승 이후 10시즌 연속으로 매년 한 번은 이겼는데 그 기록이 올해 끊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직전 2경기에서 벨기에 3위, 헝가리 2위로 연속 포디움을 만들었습니다. 계약 이야기도 여름부터 계속 나옵니다. 챔피언십 상위 2명 안에 들지 못하면 2027년을 위해 팀을 떠날 수 있는 조항이 있고 그 조건은 이미 충족됐습니다. 그 뒤는 아직 전부 보도와 소문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수 3가지. 첫째, 드라이버가 바뀌었습니다. 레드불의 하자르가 여름 휴식 중 훈련하다 손목을 다쳐 이번 대회에 나오지 못합니다. 대신 리암 로슨이 레드불로 올라가고 유키 츠노다가 레이싱 불스로 돌아옵니다. 재밌는 대목은 두 사람의 자리가 다시 맞바뀐다는 점입니다. 로슨은 지난해 초 페르스타펜의 팀메이트로 2경기를 뛰고 내려왔고 그 자리를 받은 사람이 츠노다였습니다. 1년 반이 지나 둘이 서로의 자리에 앉습니다. 둘째, 신형 부품입니다. 맥라렌은 헝가리에서 시작한 개선을 마무리하는 신형 리어윙과 브레이크 덕트를 이곳에 가져옵니다. 헝가리에서 노리스가 우승한 그 패키지의 완성판이죠. 페라리도 신형 플로어를 급하게 준비했다는 보도가 있지만 아직 공식 확인은 없습니다. 셋째, 날씨입니다. 공식 예보로 금요일 강수 확률이 60%, 토요일이 40%, 일요일이 20%입니다. 토요일 비 가능성은 오전과 이른 오후에 몰려 있는데 하필 그 시간이 사상 첫 스프린트 시간대입니다. 기온은 15도에서 19도 사이로 쌀쌀합니다. 정리하면 이번 주말은 3가지입니다. 사라지는 서킷의 마지막 레이스, 그 무대에서 처음 열리는 스프린트, 그리고 홈에서 기록을 노리는 무승의 챔피언. 추월이 어려운 트랙이라 토요일 예선이 결정적입니다. 비가 스프린트를 흔들면 그리드가 뒤엉킬 수 있고 그러면 일요일에 볼 게 많아집니다. 주최 측 발표 기준으로 주말 관중은 30만 명을 넘습니다. 마지막 오렌지 아미가 보입니다. 특히 볼 대목은 금요일 오후입니다. 연습 한 번만 하고 바로 스프린트 예선이라 첫날 세팅을 못 찾은 팀은 주말 내내 따라가기만 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주말이 시작되기 전에 만든 프리뷰입니다. 순위와 전망은 결과가 아니라 예상이고 결승은 일요일 밤에 마무리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으로 잔드보르트 마지막 주말 함께하세요. 오늘의 F1이었습니다.